네, 비트코인 가격 75K,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금리 5.2% 나오면서 두 힘의 현재 거대한 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많은 변동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이제 거의 5.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5.2라는 수치가요, 상당히 중요한 게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7월에 지금 5.2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약 19년 만, 약 20년 정도 만에 최대로 높은 수치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고 나서는 금융위기 나오고, 금융위기 나오면서 모든 유동성이 정체가 되면서 버블이 꺼지고 국채금리도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금리가 높은 현상들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도 이해가 되고, 또 재정 신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정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기존에 2% 3%에도 잘 팔렸는데 5%가 되더라도 잘 안 팔려서, 그러니까 3, 4%가 되니까 안 팔려서 5%까지 올라가는, 그러면 결국 특히나 미국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결국 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바로 표면적으로는 이란과의 분쟁이 있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4년 만에 최고치로 보여지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란을 완전히 봉쇄를 시키다 보니까 유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개인들이 특히나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주식 부동산 들어간 사람들은 매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들어갔던 금액보다도 더 저렴하게 매도를 해야 되다 보니 이미 레버리지가 더 크거나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기관들은 이 와중에도 어쨌든 본인들은 자본에 대한 그 건전성이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또 개인들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관들도 좋냐? 기관들은 당연히 손해가 개인들보다 더 크죠. 실제로 미국 국채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추정한 2026년 올해죠. 회계연도 적자가 거의 2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천조 원 되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또 어쨌든 기관이 2천조 원씩 던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사줘야 되는 그 물량들이 없으니까 금리가 지금 5%에서 6%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원래 이 이란과의 그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원래는 금리 2026년에 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을 0%로 한 기준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62%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과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금리의 충격들이 금리만 올라가는, 국채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4월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6%,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뭘 생산하는데 비용이,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CPI는 뭐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 유가도 포함이거든요. 유가가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들,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CPI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 우리나라 기준은 치킨 가격, 미국에는 빅맥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또 추가적인 충격이 또 뭐냐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을 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뭐냐면, 이 국채금리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안전 수익을 칩니다. 최저 수익, 보장 수익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무위험 수익률을 5%나 주는데 지금 주식시장 실제로 고점에서 많이 폭락을 하고 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마이너스 2% 3%가 하루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전만 유지하더라도 시장 벤치마크 지수보다 더 높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국채를 들어가면은 연에 5%를 확정 수익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올해 계속 한 달에 막 2% 3% 빠져서 연에 20, 30% 아니면 그 이상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와중에 국채를 또 5%나 준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시장에 있는 위험 자산들이 또 이탈이 나오죠. 주식, 부동산, 코인들. 이런 애들 이탈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
거기서 나오는 또 레버리지로 인한 연쇄 충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특히나 단기에 팍 튀면은 준비 자체도 못하고 시장이 소화를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병목 속에서 큰 이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본다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급 주체라고 한다면 이제 블랙록의 IBIT 현물 ETF 수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근 5일간 빠진 물량이요 마이너스 18억 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이 크게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수급주잖아요. 리테일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하는 것에는 완전 차원이 다르고 기관 물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기관들이 여기다 노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5월 13일 기준으로는요, 미국 현물 ETF, 비트코인 ETF가 무려 6억 달러가 하루 만에 빠져나갔고, 요때 빠져나간 게 이제 3개월 만에 최악의 단일 거래 기록이었고, 블랙록 한 곳에서만 2억 달러, 2억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랑 피델리티 합치면 6억 달러 그렇게 나갔고요. 이때보다 더 큰 게 언제 나왔다? 5월 18일에 나왔다. 그래서 이때는 6억 4천, 아까 여기서는 6억 3천만 달러였는데 여기서는 6억 4천만 달러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고, 여기서 또 가장 크게 나갔던 게 블랙록이 여기서는 한 2.8억 정도가 이탈됐는데 이 5월 18일에는 4.48억, 그러니까 블랙록이 주도하에 큰 이탈이 나왔다라는 게 더 큰 시장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왜냐면 가장 신뢰 있는 투자 집단이 이탈을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6K에서 77K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쳤을 때는 1조 5천억 달러, 엔비디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고, 주간으로만 해도 벌써 5%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눌림이 있고 센티적으로는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가장 지금 꼭 그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되는 숫자가 바로 75K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75K를 깨게 되면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분기 실적도 막 10조 원 이상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평균 매입가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75K예요. 그래서 이게 74K까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네는 스타크라고 해서 월에 연수익으로 한 8%에서 11%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던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75K를 꺼졌을 때는 분명히 그게 일부 매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쇄적인 청산 클러스터, 레버리지 물량들도 한 번에 무너져서 70K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월가나 금융권들이 또 많이 노력할 거라 보고 있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청산이 빨리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저점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들어갈 거라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제 개인 견해로는 만약 74K가 까지 떨어진다, 75K를 무너뜨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수치지만은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로 기회를 볼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75K는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74K에서 저점 매수했는데 추가적인 이탈을 보였다? 그럼 70K까지 아주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컷을 짧게 잡고 트레이딩 할 수 있고, 75K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니 오히려 반등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제 의견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5K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윈터뮤트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 마켓 메이커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거래소의 입장, 시장의 입장에서 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에 지금 뭐 이번 주 조금 빠지기 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게 만들어졌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불트랩이라고, 이제 5월 12일까지만 해도 거의 82K를 이제 갈 수 있어서 81.8인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밀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인터뮤트는 오히려 80K를 돌파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게 또 센트의 개선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200일선인 82K를 돌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불트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반등으로 또 수급을 좀 이끌고 단기적인 쇼커버링이 좀 나왔었고, 그랬다라는 거지, 요거를 오히려 더 주의하라는 거죠. 사실 이런 국채금리나 이런 게 치솟다 보니까 이제 미리미리 어느 정도 좀 경고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글래스노드는 또 당연히 아시죠. 온체인 데이터의 또 선구주자이고, 현재 여기는 비트코인이 60K에서 72K 구간을 이제 좀 방어적인 구간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린 75K를 오히려 이탈했을 때 다음에 받아줄 그 박스권은 이제 60K에서 72K 이렇게 보고 있고, 상강적으로는 82에서 90K까지 그 다음 박스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지금 하방에 있는 수급들을 밀어 올려가지고 82K 이상 올라와야지 또 이제 82K를 하단 잡고 97K를 상단 잡을 수 있는 박스권에서 놀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올라가겠죠. 그만큼 82K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 수요 공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요 공백 구간이다 보니 뭐 일단은 그냥 갭 상승을 하든 아니면 갭 하락을 하든 한번 하고 나서 거래량 만들고 이제 다음 그 박스권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요의 공백기에서는 당연히 수급 약세 나올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 있고 그 아래 하단 박스권으로 이동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요,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있어요. 수급을 떠나서 그 명목적인 그런 호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첫 번째 게 뭐죠? 클래러리티 법안, 상원 마크업이 15대 9로 초당파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과반수적으로 우호하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에는 민주당 표 두 개가 들어가죠. 루벤 갈레고 의원이랑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창선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또 이제 진행될 내용들에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아서 입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SEC랑 CFTC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은 종식이 됐습니다. 서로의 관할권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규제적으로 사실 요건 법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미 논란은 끝났어요. 그래서 요것도 입법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변곡점이라고요. 아시아의 탑3 리서치 펌인 타이거 리서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변곡점이 수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내러티브 속에서도 보인다라는 거고 제도권의 이제 규제나 이제 입법과 행정 이런 부분에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은 뭐 지금 당장 IBIT에서 물량이 얼마 빠졌니, 얼마 들어왔니 이런 걸 볼 필요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그런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온다. 고속도로가 열려서 쭉쭉 들어올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타이거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정말 펀더멘털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지금 다 진짜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이거 블랙록이 자꾸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면 모든 것들이 온체인 안에서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면 될수록 유리해지는 건 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판에 가서 매매를 많이 하고 그 도박판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하든 그 카드 게임 같은 걸 하면 할수록 대수의 법칙 때문에 카지노는 그냥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50일 때 49 확률 맞춰놓고 혹은 52대 48 확률 맞춰놓고 여러분이 48입니다. 이 대수의 법칙 안에서 계속 돌다가 결국 always house wins가 되는 게 항상 이 대수의 법칙으로 가는 건데 이 온체인 금융으로 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AUM을 가지고 있는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온체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그 수많은 모든 자산들을 유동성으로 돌리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 세력의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반에 이 온체인 금융 인프라 초반에만 잘 타놓으면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일부를 먹겠지만 일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약간의 그 트레이딩적 으로 힘든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35억 달러 정도의 지금 현재 1일 토크나 주식, RWA 주식이 거래량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제일 뜨는 게 하이퍼 리퀴드거든요. 하이퍼 리퀴드 때문에 지금 그 안에 그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 자체도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 크라켄에 가면은 엑스탁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거래가 가능한 그 거래소들이 코인마켓캡 그탑 100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토큰화 주식 35.7억 달러 하고 있고, 뭐 요거는 약간 좀 오피셜은 아니고, 이거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거래되는 DX로 거래 많이 갑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세금을 올해는 안 내잖아요. 코인 세금을.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이퍼리퀴드로 투자해가지고 그 세금을 안 내면서 미국 주식 지금 양도소득세가 꽤 나가거든요. 내년 되면 모르겠는데 요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오고, 또 추가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간 거래나 이런 것들의 유동성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뭐 대형주들 뭐 애플이나 매그니피센트 같은 뭐 구글 이런 애들 거래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은, 스몰캡이나 이제 러셀 2000에 들어가는 애들 거래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체인 금융에서는 또 비상장 기업까지, 여기도 지금 살짝 언급을 드려놨는데, 비상장 기업들도 이 온체인화 시켜서 지분화 다 돼서 뭐 상장되기 전에도 그냥 코인화 시켜가지고 알아서 거래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만큼 또 지분이랑 연동시켜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비상장 기업들은 그 상장 전에는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 그리고 암암리에만 진행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폴리마켓 같은 데들, 그러니까 예측 시장 같은 데들, 이런 데들도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종전을 언제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예측 마켓에서 얘네는 돈 주고 거래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거 이제 뭐 그래프로 보고 우리도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코인화 시켜서 또 그 리워드도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주류로 나스닥의 어떤 한 시장처럼 어떤 온체인 금융도 별도의 시장으로, 그리고 예측도 시장으로, 원래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가능하다라는 게 기성금융의 원래 해석이에요. 파생 시장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가 오르고 내리고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도 다 측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금융판으로 가면은 날씨 예측해서 뭐 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시장들도 주류로 넘어오는 것들은 너무 당연 수순이다.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그 숫자적인 펀더멘털은,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가 7년 만에 최저치. 내가 지금 떨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물량만 보세요. 사실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7년 만에 거래소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래 비트코인이 한 2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만 어쨌든 없어지게 되면은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같은데 혹은 전쟁 국가들 비트코인 거래할 때 OTC로 거래할 때 돈을 더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중앙거래소에서 편하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나 할 수 있는 혜택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물량이 마르면, 어쨌든 지금 ETF가 뭐 이탈이 단기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채굴되는 물량 대비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 몇 배씩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지속만 되어준다면 당연히 거래소 물량 줄어들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하듯이 말도 안 되는데도 폭등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도. 왜냐면 그거를 원하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날 거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인출돼서 이동된 물량, 이게 뭔 소리예요? 콜드 월렛으로 갔다라는 소리예요. 거래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서 지금 돌지 않게 따로 뺀다라는 거, 뭐 이유 불문하고 요것만 본다면 거래소 물량들이 계속해서 다른데 축적이 되고 있다, 요것만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75K를 방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히려 75K를 이탈하는 순간들은 분할 매수하는 것들이 세력의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저는 보일 거라 보입니다. 아니면 내가 좀 안정권에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윗박스권의 하단을 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78K, 한 21선 정도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시다면 기술적으로 추세가 복구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고 매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실물 경제에 또 청산적인 연쇄 청산 같은 어떤
어떤 그 액션들이 나오면은 이제 레드 구간이죠. 70K 다이렉트 하락까지도 염두해 줘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시나리오는 뭐랑 연동해서 봐라? 거래소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확신을 갖고 이 공포를 기회로 삼고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 밝은 미래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혁들, 특히나 온체인 금융 인프라 커지면서 실물 경제들 포함해서 예측 시장까지 새로운 시장까지 싹 잡아들이고 있어요. 크립토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코인이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그 상징성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런 부분들은 거래소 물량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최고의 기회라 생각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고 넘어오셔서 텔레그램 100% 무료로 실시간 시황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유동성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